자, 수업을 이어가겠습니다. 기온 역정과 미세먼지. 자, 대기 중 기온은 일반적으로 고도가 100m 올라갈 때마다 0.6도씩 낮아진다. 점점 올라갈수록 점점 추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꾸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를 기온 역전이라고 한다. 기온 역전. 자, 한번 쭉 일단 읽어보고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기온 역전은 일교차가 큰 계절이나 산간, 분지 지역에서 자주 발생한다. 대기 공기는 더울수록 밀도가 낮아져서 더운 공기는 위로,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이동한다. 기온 역전이 발생하면 공기의 상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죠. 더운 공기가 위로, 찬 공기는 아래로. 자, 이렇게 순환이 됩니다. 순환. 그렇다는 얘기는 대기 상태에서 계속 공기들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대기 상태에서. 근데 이게 만약에 정체되어 있다. 그러면은 대기 중에서 정체가 있으면 오염물질들이 희석이 되고 순환이 되고 이동을 해가지고 제거가 되고 어디에 침착되고 없어지고 해줘야 되는데 이게 딱 정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둥둥둥둥 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생활하는 공간에 미세먼지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럼 이것들이 순환되고 다 희석이 되고 막 돼야지만 얼로 날아가거나 해야지만 없어질 텐데 정체가 되어 있는 거죠. 정체. 자, 기온 역전이 발생하면 공기의 상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즉 정체가 일어납니다. 정체. 지상에서 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이 지상층에 머물게 돼요. 계속하여 쌓이면서 그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자, 지상층에 계속 고농도의 오염물질,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 오염물질들이 머무르게 되고 그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발생하는 것들이 이동하지 않으니까 발생은 계속하죠. 발생은 계속하는데 없어지지 않으니까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이 그림 한번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일반적인 대기상 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온은 점점 떨어집니다. 쭉, 그죠? 100m당 0.6도씩 떨어진다 그랬죠? 자, 고도가 올라갈수록 쭉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는 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자, 이 얘기는 뭡니까? 고도가 점점점 올라갈수록 기온은 올라갔어요. 그 얘기는 여기는 따뜻하다. 위에는 따뜻, 여기는 차갑, 그죠? 자, 여기가 따뜻해야지만 밀도가 작아져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 여기 있는 것들 밀어내서 내려가고 순환이 돼야 되는데 차가우니까는 올라가질 않습니다. 밀도가 더 높아가지고 밑에 정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에요. 이런 게 바로 새벽에 많이 일어납니다. 새벽에. 그러면은 이 공기 오염, 뭐 이런 공장들 오염들, 뭐 자동차 배기가스들 엄청 나오죠. 이런 것들 여기 다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새벽에 우리가 조깅을 하죠. 그러면은 좋지는 않습니다. 조깅하면. 물론 대기 상태가 아주 좋고 우리가 미세먼지도 없고 날이 쾌청한 날이 있죠. 그럴 때는 조깅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날씨가 좀 안 좋고 우리가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밖에가 가시거리가 안 좋고 호흡을 해도 뭔가 좀 꽉꽉 끼는 느낌들, 그럴 때는 새벽에 조깅 하시면 안 돼요.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시지 말고 차라리 저녁 때 하십시오. 그게 훨씬 납니다. 새벽에 하면은 기온 역전이 일어났을 때 새벽에 하면은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이거는 꼭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미세먼지 1급 발암물질이라고 그랬죠. 1급 발암물질. 자, 완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황사와 미세먼지는 같은 것일까? 자, 황사란 주로 중국 북부나 몽골의 사막지대와 황토고원에서 강력한 회오리바람이 발생하는 경우 휩쓸려 올라간 미세한 흙먼지입니다. 흙먼지가 장거리 이동을 해서 우리나라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발생을 한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황사는 3에서 5월 중에 많이 발생하고 때로는 강한 서풍을 타고 일본, 태평양, 북아메리카까지 날아가기도 한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흙먼지, 자연 토양 성분이 주를 이루는 황사는 주로 화석연료, 연소, 공장, 자동차 배출가스 등 사람의 활동으로 발생하며 탄소류, 대기오염물질 등으로 구성된 미세먼지와는 다르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토양 성분 구성된 미세먼지가 다르다. 아까 전에 미세먼지 우리 구성 성분들 봤죠? 그죠? 기억이 안 나면 한번 다시 볼까요? 어디서지? 여기쯤 있던 것 같아. 자, 보시죠. 황산염, 질산염이 약 60%, 탄소, 검댕, 광물, 기타 이런 것들이 총 미세먼지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입니다. 양이 좀 틀리지만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 것들이 나와요. 근데 자,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흙먼지, 이 흙먼지에는 이런 것들이 이런 일정 구성으로 존재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세먼지의 구성 성분을 맨날 측정하고 관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미세먼지인지 아니면 단순 흙먼지인지 등을 평가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분석을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비엔문어에서 황사를 소개합니다. 황사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기원전 115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의 고대 국가 상나라 마지막 왕인 제신 5년에 지금의 허난성 호 지역에 우토가 내렸다고 죽서기년에 기술하고 있다. 우토. 그죠? 또 일본도 있습니다. 서기 807년경 황후라는 기록. 황후. 자, 우리나라에서 황사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국사기이며 1174년에 신라에 흑비가 내렸다고 한다. 자, 황사는 아주 과거부터 이런 지구의 순환이죠. 우리가 편서풍이 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럼 중국에서 흙바람이 올라온 것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대기의 순환에 의해서 오게 됩니다. 자, 이런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자연적인 현상. 하지만 이런 자연적인 현상을 토대로 미세먼지 중국에서 공장에서도 많이 우리나라로 오고 있죠. 그것을 이거 황사야 아니야, 이건 황사고 이건 미세먼지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들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스스로 황사는 자연적인 거지만 황사는 미세먼지와는 틀리다. 틀린 이유는 구성 성분이 틀리고 이거는 화학 구성을 비교해 봐야 된다. 미세먼지가 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국가적으로 1급 발암물질이 막 미친듯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알고 국가적으로도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황사나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기본적인 것들은 교양 수업을 통해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서울의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추이입니다. 요거 재밌어요. 자,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서울의 미세먼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88 올림픽쯤 80년대 90년대 이때쯤 있잖아요. 80년대 때 이거는 제가 그냥 경험담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택시 와이셔츠 이런 거. 택시 아저씨들은 항상 그걸 입었었어요. 사복을 안 입었고 그 택시 기사복, 무슨 어디 운수 이런 것들을 항상 입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약간 좀 진 청색, 남색빛이나 녹색빛이 많았는데 항상 시커맸어요. 이 깃이나 이런 게. 그리고 저 아버지가 와이셔츠 입고 출근하시면 그날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목이나 팔 이런 데가 검해짐? 어쨌든 까매집니다. 이게 아무것도 안 해도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시커먼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때는 기기에 대해서 발전이 늦었기 때문에 PM10, PM2.0 이런 거 분석 못했습니다. 그냥 무슨 먼지인 줄 알았죠. 먼지. 근데 그런 것들이 20년, 30년 뒤에 우리가 미세먼지라는 거를 분석을 하게 되고 인체의 유해성을 증명하면서부터 많은 관리가 됐던 거예요. 즉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세먼지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좋아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지금 오케이? 이런 건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아무리 지금 좋아지고 있는 현상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농도보다도 훨씬 더 높은 농도입니다. 즉, 이 농도들을 훨씬 더 줄여야 돼요. 줄이면 오케이입니다. 줄이면 오케이. 근데 아직까지도 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 낮은 농도보다 이만큼 정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데이터는 확실한 데이터예요. 점점점 미세먼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가 점점 좋아지니까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세먼지가 앞이 안 보여, 먼지가 껴가지고 앞이 안 보여가지고 불편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인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좋아지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체의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줄이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이 줄여야 되니까 이런 것들 참고로 봐주세요. 그리고 2014년도 시도별 미세먼지 현황입니다. 경기도가 제일 높네요. 그죠? 제일 낮은데 전남, 또 대충 뭐 광주, 대전 이 정도가 좀 낮네요.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최근 3년간 세계 주요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 비교. 자, 이런 우리나라가 제일 높네요. 그죠? 2012, 13, 14를 봐도 제일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황사 농도가 이제 포함이 돼가지고 높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 미세먼지가 굉장히 높아요. 서울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이 줄여야 됩니다. 저도 집이 수원인데 가끔 서울을 딱 뭐 지하철에다 기차를 타고 가거든요. 가면은 벌써 그 공기가 조금 틀린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출장에 있어가지고 밑에 지방에 가면은 실제로 요거 봐가지고는 큰 차이는 없지만 일부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느낌이 좀 틀린 것 같아요. 훨씬 더 뭔가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좀 시골을 가면은. 자, 이제 그래프를 보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주요 선진국 도시와 비교해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14년의 경우 황사를 포함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미국 LA보다 1.5배 높고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보다 각각 2배, 3배, 2.3배 높았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까닭은 인구 밀도가 높고 도시와 산업화가 고도로 진행되어 있어 단위 면적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고 지리적 위치, 기상 여건 등까지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리적으로 편속본 지대에 위치해서 상시적으로 주변구 영향을 받고 기상학적으로도 미세먼지를 씻어내리는 강수가 여름철에 편중되어 있어 이것도 매우 불리한 이유다. 자, 맞는 말이죠. 그리고 인구 밀도 높다. 도시와 산업화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나라가 대한민국 1950년대 저희 전쟁이 있었죠. 한국전쟁 완전 폐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이남까지 그냥 쫙 다 밀렸으니까 다 때려 부시면서. 그리고 지금 2020년이에요. 약 70년 정도. 그죠? 자, 이 당시에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전쟁을 겪으셨는데 아직 살아 계세요. 자, 근데 이 70년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도시와 산업화, 인구 밀도 이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걸 잃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잘 사는 나라고 기술 개발, 산업화 얼마나 많이 돼 있어요. 그죠? 반도체, 자동차, 조선. 지금 좀 주춤하는 산업도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능력이 우수한 민족이고 우수한 국가입니다. 근데 이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짧은 기간에. 이게 뭐 몇백 년의 기간 동안 쭉 이어졌으면 괜찮은데 이 폐허가 된 시간부터 지금까지 짧은 기간에 많은 것들이 잃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도 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는 것들 100% 다 이렇진 않지만 일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LA 제가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좀 하고 하면은 여러분들이랑 좀 얘기를 하면서 미국 LA 같은데 제가 LA도 가봤거든요. 한일타운 이런데 그때 느낀 점들도 있고 재밌는 점들도 많아가지고 좀 얘기들 해드리면 좋은데 지금은 좀 이렇게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이런 주변 지식을 전달하는 데가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인구 밀도와 도시와 산업화 때문에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주요 선진국보다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는 거. 그리고 미세먼지 위해성.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입니다. 자, 체내에 흡수 가능한 먼지 사이즈들이 쫙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PM 2.5니까는 여기까지 그냥 쭉쭉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쭉쭉 들어올 수가 있어요. 눈에는 알레르기, 코도 알레르기 비염, 기관지도 기관지염, 폐족 천식, 폐는 폐포 손상 유발. 자, 이런 거 여러분들 우리가 워낙 텔레비에서 많이 나오니까 미세먼지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 한번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체내에 흡수가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계보건기구하고 IARA가 아니라 국제 IARC인가? IARC죠? IARC에서도 1군 발암물질로 지정을 해놨죠. 계속 했던 얘기입니다. 1군 발암물질. 그리고 만약 미세먼지 농도와 성분이 독일하다면 입자 크기가 더 작을수록 건강에 해롭다. 이거 왜라고요? 왜? 키워드가 표면적. 매우 작으니까 유해 물질들이 흡착해서 이게 인체로 전달되는 거죠. 인체 어디? 장기들, 폐, 심장, 뇌 이런 데로. 그죠? 그래서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건강에 해롭습니다. 같은 농도의 경우 PM2.5는 PM10보다 더 넓은 표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유해 물질들이 더 많이 흡착될 수 있다. 이게 다 그 얘기입니다. 또한 입자가 작아서 기관지에서 다른 인체 기관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즉 이런 유해 물질들을 이 기관까지, 인체 기관까지 이동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1군 발암물질이 뭐냐? 1급이 아니에요. 1군이에요. 1군, 그룹 1, 그룹 2A, 2B, 그룹 3, 그룹 4 이렇게 나눕니다. 인간에게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확인. 매우 중요해요. 이 정의가. 여기부터 읽어보십시오. 인간에게 가능성이 높다. 인간에게 가능성이 있다. 그죠? 여기가 미세먼지가 여기 포함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한 퀴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대부분 외국에서 오는 건가요? 주방에서 요리할 때 진공청소기를 돌 때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나요? 미세먼지가 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좋은 음식이 있다고 해도 맞나요? 야,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요 세 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퀴즈 그냥 제가 퀴즈를 내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퀴즈를 주면은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적어 놓았던 겁니다. 자, 한번 보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숙제를 화요일 날인가 이 클래스에 잠깐 올렸다가 잘못 올리고 지웠어요. 다른 과목 숙제를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올렸는데 지웠으니까 문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그 숙제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여기서도 숙제를 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